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이 원료가 되는 천연물 신약은 부작용이 적고 장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천연물 신약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천연물로 만든 약은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을 보면요. 네. 흔히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든 약이고요. 예.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로 세포 배양을 통해 만든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흔히 보이는 약들 있잖아요. 저희가 경구로 먹는 약이죠. 예. 이런 것들이 케미컬 의약품이고요. 네.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바이오 의약품을 큰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인슐린 주사제가 동물 췌장에서 분리한 인슐린으로 만든 주사약이거든요. 네. 이 바이오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천연물 의약품은 주로 식물 성분을 원료로 합니다. 이게 또 찾아보니까 타미플루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이 약이 식물을 원료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게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한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산 천연물 신약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 동아ST의 스티렌, 녹십자의 신바로 캡슐 등인데요. 조인스정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누적 매출액 4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0년경까지만 해도 이렇게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과 출시가 활발했는데요. 2015년 이후로 열기가 쫙 식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만 잘 됐으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ESG 기조랑도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개발 열기가 식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거를 이유로 듭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에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신설합니다. 네. 또한 2000년에는 천연물 신약만을 위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로 신설을 했죠. 그러나 2016년에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재고시를 통해 천연물 신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제출 자료 범위 완화 혜택을 없애는 등 허가 절차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세지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굳이 왜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케미칼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천연물을 위한 별도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관련해서 이태우 단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도 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뒤로 제약회사들이 다 약으로 안 가고 건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요하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성과가 빠르게 나는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상품화도 빠르고 규제도 적고 매출도 빨리빨리 나오니까 더 잘 나오고 그렇죠. 하는데 왜 힘들게 약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잘 못 받는 경우까지 생겼고요. 실제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선회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가 꽤 있습니다.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간 천연물 신약 등을 개발하려다가 답보 상태라서 최근 천연물 관련해서는 신약보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 근데 이렇게 2015년 이후 국내에서는 천연물 신약 개발 분위기가 많이 식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연물 특징상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하면 또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기 쉽거든요. 예. 이거를 병용 투여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개발을 하는 회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분야에서 또 국내 기업들이 천연물 신약 개발을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연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업계 연구 개발이나 시장 자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생산과 재배 등 관리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유지하기 힘든 천연물 신약. 하지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합성 신약에 비해 부작용은 물론 개발 비용도 적어 천연물 신약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은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국내 기업은 모두 18개사. 현재는 7개사만이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들 중 3개사가 천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제넨셀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인 단팔수 잎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고 현재는 국내에서 임상 2,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첫 환자를 모집해 투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유럽 승인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시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해서 엔데믹 이후에도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 코로나 치료제 임상 2/3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그 병원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비엘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등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정성의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한창 중인 모습 또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앞서서 이게 중단된 이유로 규제를 또 거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단순히 제품만 좋다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식약처도 조직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새 정부에서는 관련된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철폐를 해주심으로써 천연물 신약 제품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천연물 신약이 기존 신약과는 다른 만큼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만들어두는 등 규제에 있어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천연물 신약 개발이나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 정부가 관련 정책 마련이나 세금 감면 등 재정 혜택들을 꽤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사실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 그 기술이 중국에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거든요. 예. 뛰어난 국내 벤처 기업들의 천연물 신약이 사장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 국산 천연물 코로나 신약 나오려면, 해시태그는 천연물 살려, 규제부터 넘어야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